오늘 해야 될 부분은 침 놓는 방법이에요. 아까 올린 사진 중에서 침 놓는 게 있었죠. 이거 하기 전에요. 이제 잠깐 제가 제 그 사진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침점이 잔뜩 써 있는 귀 침점 위치도라는 사진이 있어요. 그 사진을 프린트해서 혹시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이걸 보시고 하시면 되고 혹시 가지고 있지 않으신 분들은 이걸 프린트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걸 프린트해서 보시면서 침점 하나하나를 앞으로 찝어가면은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혹시 제가 사진 올렸는데 이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게 이제 빨간색으로 이렇게 혹시 펼쳐보세요. 핸드폰으로. 핸드폰으로 보실 수가 없나요? 아무튼 펼쳐보시면 이게 다음부터는 프린트해서 보시고요. 펼쳐보시면 빨간색으로 심장, 신장, 비장, 교감, 침, 신문, 피지라 이런 것들을 이제 기본방이라 부르고 나머지 까맣게 써 있는 방들을 일반 침점이라고 불러요. 이 부분 확인하면서 이제 수업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훨씬 더 잘 보실 수가 있고 훨씬 더 잘 따라오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온 사진이 이제 제가 하나 비교해 놓은 사진이 있어요. 지난번에도 한번 올렸었는데, 애 사진과 그냥 일반 기사진, 기지압법 6가지 해가지고 있는 거 보이시죠? 이게 지난번에도 제가 설명했듯이, 기는 곧 태아가 거꾸로 있는 모습하고 똑같다. 그래서 이 침점을 모르겠으면, 이 아이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아이가 아래쪽에 머리고 이 팔과 다리를 잡고 있는 이제 그런 형상이다 보니까 이 침점과 이 아이의 태아의 모습을 가장 잘 표현해주는 이 사진이라서 다시 한번 올려봤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은 이제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여기 제가 사진 올린 것 중에서 침 놓는 방법, 유침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파일이 여기 책을 보시면 침을 놓을 때는 책을 30쪽, 28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알아야 할 침점의 이해, 이 책을 좀 보도록 할게요. 여기를 보면은 침 놓는 법이 있어요. 침을 놓는 지난 시간에도 잠깐 했지만 침을 어떻게 놓느냐면 평면의 중앙이나 경계에 침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침을 놓고요. 그다음에 능선. 특히 귀 피부 안쪽에 연골이 잘 발달되어 있는 곳에 끝과 두 능선 혹은 세 능선이 만나는 곳에 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능선이 좁아진 곳이나 넓어진 곳, 그 중심이 침점입니다. 또 계곡, 변화가 생긴 곳이라고 하죠. 또는 가장 깊은 곳, 또는 가장 낮은 곳, 넓은 곳, 갑자기 좁아진 곳. 다시 말하면 변화가 생긴 곳에 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가장 강조했던 느낌. 이 느낌으로 침을 놓습니다. 느낌이 좀 안 좋아. 색깔이 달라. 연골이 좀 변화가 생겼어. 이 귀는 생김새가 왜 이러지?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이런 곳에 침점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침점을 찾는 기초적인 방법을 정리를 해보면 평면에는 가운데, 예를 들면 지난번에 올렸던 심장점을 한번 봐볼게요. 지난번에 올렸던 심장점이 있을 거예요. 심장점을 보시면 심장점은 이게 이제 지난번 사진 제가 연속으로 또 올렸으니까 그 사진 한번 보세요. 심장점은 여기 가장 귀볼에 가장 아래 구멍이 있죠. 그쪽이 제일 가운데, 그쪽이 심장병입니다. 그런 것처럼 평면의 정중앙에 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능선에 침점이 있는데 넓은 곳, 좁은 곳, 끝부분 또는 두 능선이 만나는 곳 또는 세 능선이 만나는 곳에 침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곡에 침점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계곡 아시잖아요. 깊은 곳, 낮은 곳, 넓은 부분의 중앙, 가장 좁은 부분에 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침점은 붓글씨 써보셨죠, 우리. 잘은 못 쓰지만 붓글씨 써보셨을 텐데, 마지막에 힘을 주는 듯한 그곳에도 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능선과 능선이 마주쳐 패인 곳에도 침점이 있습니다. 그럼 침을 어떻게 놓을 것이냐? 침은 평면은 수직으로 놓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펼쳐 놓은 것처럼 평면에는 수직으로 놓습니다. 침을 놓는 방법 보면은 평면에 수직으로 놓고요. 항상 침은 수직으로 놓으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느 부분이든 위에서 밑으로 하든 그 중앙에 있든 간에 항상 수직으로 놓으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수직으로 놨을 때 가장 정확하게 놓고 가장 효과적입니다. 항상 이거 평면의 중앙이다. 그러면 중앙에서 수직으로 놓는 거고요. 계곡이다. 변화가 생긴 부분이다. 변화가 생긴 그곳에 수직으로 놓습니다. 침을 항상 수직으로 놓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혹시 이번 주에 침을 놓으신 분들 있으면 카톡방에 좀 올려주세요. 저 이번 주에 침 5명 났어요. 10명 났어요. 뭐 한번 올려주시면 서로 자극받고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침 놔보신 분. 그러면 침을 기본적으로 언제 놔야 되고 어느 정도 몇 시간이나 놔야 될까? 이제 그 부분은 제가 유침 시간 캡처해서 올렸죠. 0세에서 7세는 자극만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5분에서 30분 정도. 그리고 이 T침보다는 그 자석으로 된 침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걸로 자극만 준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놓는 게 좀 유리하고요. 그럼 8세에서 13세 정도는 조금 더 길게 30분에서 60분 정도. 그리고 중고등학생 이상일 경우에는 한두 시간 정도,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놓는 게 좋고요. 또 만성질환, 류마티스 관절염, 다이어트, 금연, 금주, 약물 중독 같은 경우는 그냥 하루 종일 꽂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만성이다 보니까 뭐 한두 시간, 서너 시간 맞아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24시간, 그 다음에 24시간 후에 빼고 나서 이제 또 이제 기를 깨끗이 하신 다음에 또 꽂고 이런 식으로. 어떤 분들은 그게 귀찮아서 며칠씩 꽂고 계신 분들도 있죠. 상황에 따라서 침을 5분을 맞을 수도 있고 24시간 내내 맞을 수도 있고 며칠씩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침을 맞았는데 어지러워. 알러지가 생기네? 너무 아파. 그러면은 침을 제거하세요. 아픈데도 아파야 좋아진대 하고 계속 맞고 계시면 안 됩니다. 다시는 침을 맞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랬을 때는 침을 빼시고 차츰 시간을 늘려가면서 침을 맞으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침을 놓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부분이에요. 아직 침을 사지 못하셨다면은 그 인터넷에도 검색을 해보면 T침과 핀셋이 있어요. 핀셋도 우리가 말하는 데모한다고 비타민 태우는 그런 핀셋이면 안 되고요. 꺾인 핀셋이 있습니다. 끝이 좀 날카롭고 너무 날카로우면 안 되지만 침을 놓기에 적당한 핀셋이 있어요. 어디에 보면 가장 정확하게 사실 수가 있냐면 사이트에 보면 의료기상가가 있거든요. 그 어떤 의료기상가든 상관없는데 그 의료기상가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T침 또는 E침 이렇게 쓰시면 그 일회용 침이 있어요. 그 침 플러스 핀셋을 사셔가지고 가까이 계신 분한테 놔드리면 됩니다. 시험 삼아서 놔드리고 놀 사람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보내드린 그 프린트물을 크게 출력을 해서 거기에다 놔봅니다.
거기에다 직접 놔보실 필요가 있어요. 나는 안 놓고 그림으로만 그린다? 그러셔도 됩니다. 하지만 침을 놨을 때 핀셋으로 침을 떼고 붙이는 그 과정이 필요해요. 그 과정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한테 침을 놓으면 떼는 것도 힘듭니다. 침 떼는 것 자체가 시간 걸리고 붙이는 것도 또 시간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연습이 필요해요. 연습이 필요하기 위해서는 처음에는 이제 프린트를 좀 하셔가지고 볼펜으로 계속 그려 봐가면서 외워가면서 하시고 그 다음에 핀셋이랑 티침이 집에 배달이 왔어. 그러면은 옆에 계신 분한테 놓으셔도 되고 놓으시면 가장 좋겠죠. 느낌이 다르니까. 그렇지 않으면 옆에 놓을 사람이 없어. 그러면은 그 이제 프린트를 많이 하셔가지고 그 부분에다 계속 놓으시면 됩니다. 나는 프린트 할 곳이 없어. 그럼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면지, A4 용지나 이면지를 가지고 귀를 그리십니다. 제가 보내드린 귀 모양을 따서 그대로 그리시면서 그 다음에 그쪽에다 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방법은 다 있어요. 일단은 이 침은 실습이에요. 이론만 가지고 머리에 넣어서는 절대 좋아지지를 않거든요. 실제로 침을 얼마나 놔봤느냐에 따라서 이 실력은 엄청 달라질 거예요. 예, 이거 사진 올려주셨죠? 우리 홍기사님 올려주셨는데, 이 부분을, 이 책을 프린트를 하셔서 계속 그려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지난번에 이제 했었는데, 너무 중요한 부분이라서, 귀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느낌이에요, 느낌. 느낌입니다. 이 느낌인데 귀가 유난히 붉고 그러면 심혈관계 질환이 있을 확률이 너무 높아요. 지금 해석을 해주셨을 때 귀가 일정 부위가 붓다든지 전체적으로 붉은 기운을 띠신 분들은 많이 언급하셨을 때 저기가 좀 안 좋아요. 그러니까 혈액순환이 잘 안 되시나 봐요. 이제 그렇게 이제 많이 언급을 했듯이 귀가 울긋불긋해. 그러면은 심혈기관이 혈액이 원활하게 흘러가지 않을 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 귀는 얼굴에 비해서요. 얼굴과 목에 비해서 귀가 유난히 하얘. 그럴 때는요. 침을 잘 놓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부분은 너무 기운이 없어서 침을 놓으면 침을 맞아서 내 몸이 복구되려면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런데 그 에너지를 침을 놓는 순간 써서 겨우겨우 서 있었는데 겨우겨우 앉아 있었는데 그걸 견디지 못해서 쓰러지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혹시 침 맞아보신 분 침몸살 경험해 보셨죠? 침몸살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런 것처럼 내 몸이 너무 허약해져 있을 때는 침을 맞으면 쓰러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귀가 유난히 하얀신 분들은 침을 너무 놔주고 싶어. 그럴 때는 많이 하시면 안 돼요. 한 서너 개 정도만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이 좀 이제 뉴트리라든지 음식을 잘 먹는다든지 충분히 쉬어서 몸이 회복된 다음에는 그 다음에 더 놓으셔도 돼요. 그걸 받아들일 몸 상태가 되었으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많이 놓지 않는 게 좋습니다. 오늘의 가장 하이라이트.